여러분, 여기 은퇴 자산 30억 원을 가진 2명의 50대 가장이 있습니다. 자산 규모는 똑같습니다. 하지만 이 두 사람이 2026년을 살아가는 방식은 극과 극입니다. 기호 1번 김 부장입니다. 우리가 흔히 말하는 건물주입니다. 서울 요지의 대지 지분이 넓은 30억짜리 통빌라를 가지고 매달 월세 1,000만 원을 받습니다. 하지만 그 1,000만 원 뒤에는 세금과 건보료, 그리고 기약 없는 재개발을 기다리는 인내의 시간이 숨어 있습니다. 기호 2번 저여 소장입니다. 깔끔한 20억 아파트에 살면서 나머지 10억은 금융자산으로 굴립니다. 그냥 예금이 아닙니다. ISA, 연금저축, 글로벌 ETF, 철저하게 세금을 아끼고 자산을 불리는 시스템 수익을 만듭니다. 5월 현금 흐름은 김 부장보다 적을지 몰라도 세금 걱정 없고 언제든 현금화가 가능한 자유의 시간을 삽니다. 반갑습니다. 오로는퇴자산 연구소장 여운철입니다. 저는 지난 30년간 행원에서 본부장, 보험사 임원까지 지내며 수만 명의 고객과 울고 웃었습니다. 현재는 오론금융서비스 대표이자 증권대행인 퇴직연금권 유인으로서 금융기관이 알려주기 싫어하는 불편한 진실을 파헤치고 여러분의 자산을 지키는 금융주치의로 현장을 뛰고 있습니다. 오직 실전에서만 통하는 해법을 전해드립니다. 믿고 따라오셔도 좋습니다. 먼저 제 친구 김 부장입니다. 30억짜리 빌라, 월세 1,000만 원. 숫자만 보면 환상적이죠. 하지만 김 부장의 일상은 24시간 대기조입니다. 건물이 30년이 넘다 보니 비만 오면 옥상 방수 걱정, 겨울엔 보일러 동파 걱정. 게다가 요즘 빌라 기피 현상으로 공실이라도 생기면 담보대출 이자와 관리비는 고스란히 김 부장의 생돈으로 메워야 합니다. 무엇보다 가장 큰 스트레스는 건강보험료와 세금입니다. 이 부분은 잠시 후 시나리오에서 아주 적나라하게 다루겠습니다. 금융자산운용가인 저의 상황입니다. 20억 아파트에 살고 10억을 굴립니다. 10억으로 뭘 하냐? 하겠지만 저는 자산 배분 전문가입니다. ISA 중개형 종합자산관리 계좌와 연금 계좌를 풀로 활용해서 미국 S&P 500 ETF, 배당 성장주, 리츠 등에 분산 투자합니다. 연 4 내지 5%의 배당 수익과 연 7 내지 8%의 자산 성장을 목표로 하죠. 당장 손에 쥐는 현금은 5월 300에서 400만 원 수준일지 몰라도 제 자산은 복리로 굴러갑니다. 세입자 전화 받을 일 없습니다. 제 세입자는 삼성전자, 애플 같은 글로벌 우량 기업들이니까요. 화려한 건물주의 간판을 단 김 부장, 실속 있는 금융 자산가인 여 소장. 과연 10년 뒤 누가 더 행복하게 웃고 있을까요? 정답은 없습니다. 오늘 제가 보여드릴 4가지 시나리오를 보시고 여러분이라면 어떤 삶을 선택할지 직접 판결을 내려주십시오. 4가지 상황을 가정해 보겠습니다. 누가 유리하고 누가 불리한지 냉정하게 따져보시죠. 첫 번째, 은퇴자가 가장 두려워하는 건보료 이슈입니다. 김 부장의 경우 월세 소득이 잡히는 순간 자녀 피부양자 자격 박탈입니다. 지역가입자로 전환되면 소득뿐 아니라 30억 빌라 재산 점수가 합산됩니다. 매달 건보료만 수십만 원, 1년이면 거의 1,000만 원 가까이 낼 수도 있습니다. 여기에 5월 종합소득세까지. 월세 1,000만 원 받아도 떼고 나면 실속이 없습니다. 매달 건보료만 수십만 원, 1년이면 거의 1,000만 원 가까이 낼 수도 있습니다. 여기에 5월 종합소득세까지. 월세 1,000만 원 받아도 떼고 나면 실속이 없습니다. 반면 저는 ISA 계좌와 연금 계좌를 활용합니다. 여기서 나오는 수익은 분리과세되거나 저율과세됩니다. 즉, 건보료 산정소득에 포함되지 않거나 영향을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부동산 같은 거대 재산 점수도 없으니 건보료 부담에서 훨씬 자유롭습니다. 세금 방어력은 금융자산을 굴리는 여 소장의 압승입니다. 두 번째, 하지만 김 부장에게는 강력한 한방이 있습니다. 바로 재개발입니다. 만약 김 부장의 빌라촌이 모아타운이나 신속통합기획구역으로 지정된다. 이건 게임 끝입니다. 비세던 30억 빌라가 신축 아파트 입주권 1+1 상가로 변하면서 자산 가치가 50억, 60억으로 퀀텀 점프합니다. 그동안 세금 내고 마음고생했던 거 이 한 방으로 수십 배 보상받습니다. 제 금융자산이 아무리 복리로 불어난들
재개발 대박 수익률은 못 따라갑니다. 이때 저는 배가 좀 아플 겁니다. 자산의 폭발적 증식 가능성은 김 부장의 압승입니다. 세 번째, 재개발이 안 된다면 어떨까요? 김 부장의 재개발 안 되는 구축 빌라는 시간이 지날수록 건물값이 영에 수렴합니다. 감가상각이죠. 땅값은 오르겠지만 건물 수리비가 계속 들어갑니다. 고비용 저효율 자산이 될 위험이 큽니다. 반면 제10억은 전 세계 1등 기업에 투자되어 있습니다. 기업은 인플레이션만큼 제품 가격을 올리죠. 자연스럽게 자산 가치가 방어됩니다. 매년 7 내지 8%씩 꾸준히 우상향한다면 10년 뒤 제10억은 20억이 될 수도 있습니다. 안정적인 자산 성장 측면에서는 여 소장이 유리해 보입니다. 마지막으로 급하게 목돈 5억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빌라는 아파트보다 환금성이 떨어집니다. 재개발 이슈라도 있으면 거래 허가 구역에 묶여 팔지도 못합니다. 자산은 30억인데 당장 수술비 5천만 원이 없어서 쩔쩔매는 흑자부도 위험이 있습니다. 저는 스마트폰 터치 몇 번이면 됩니다. ETF 매도하면 이틀 뒤 현금 들어옵니다. 위기 상황에서 가족을 지킬 수 있는 힘 유동성은 여 소장의 압승입니다. 나는 지금 좀 힘들고 세금 많이 내고 골치 아파도 괜찮다. 언젠가 터질 재개발 한 방으로 자산을 2배, 3배 뻥튀기 하겠다. 나는 야수의 심장을 가진 투자자다. 이런 분들은 김 부장의 포트폴리오가 맞습니다. 아니다. 나는 은퇴했으니 이제 골치 아픈 건 딱 질색이다. 건보료, 세금 최대한 아끼고 복리의 마법으로 자산을 차곡차곡 불리겠다. 무엇보다 나는 언제든 떠날 수 있는 자유와 유동성이 중요하다. 이런 분들은 저처럼 금융 자산 운용을 하셔야 합니다. 자, 4가지 시나리오를 다 보셨습니다. 누가 승자라고 생각하십니까? 자산 관리의 정답은 수익률이 아니라 여러분의 기질에 있습니다. 2026년 여러분은 30억이라는 자산을 어디에 담으시겠습니까? 화려하지만 무거운 건물입니까? 아니면 가볍지만 똑똑한 금융 시스템입니까? 여러분의 솔직한 선택과 그 이유를 댓글로 남겨주십시오. 여러분의 댓글이 다른 구독자분들에게도 큰 인사이트가 될 겁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오늘 댓글에서 가장 많이 나온 의견을 바탕으로 실전편, 김 부장처럼 실패 없는 빌라 고르는 법 혹은 여 소장처럼 건보료 영원 만드는 ISA 포트폴리오 짜는 법을 준비해 오겠습니다. 여러분의 현명한 선택을 응원합니다. 지금까지 오로는퇴자산 연구소 여운철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정보를 계속 받아보시려면 지금 구독, 좋아요, 따뜻한 댓글 부탁드립니다.